안녕하세요 여러분, 비오임입니다. 제가 저번에 아이폰 XS 맥스를 사지 말아야 할 이유 11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죠. 수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도 많고 해서 여러분들의 공감대를 형성시키지 못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을 조금 더 이렇게 잘 설득하지 못한 점 정말 깊이 반성하고 사과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더 보완을 해서 아이폰 2020년에 사야 하는 이유 3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번 영상은 전편의 연장선, 보완하는 내용이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궁금하신 분들은 저번 영상을 보시고 오면 조금 더 이번 영상이 스무스하고 조금 더 몰입감 있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저는 아이폰을 2020년까지는 좀 기다려 볼 거예요. 아이폰 8과 함께 존버를 할 예정인데요. 그 이유는 제가 이번 연도 3월에 아이폰 8을 샀기 때문에 아직 약정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2020년 상반기까지는 계속 버텨줘야 되고요. 그래서 2020년 하반기에 나올 새로운 아이폰을 좀 기다려 보려고 합니다. 반면 우리 BPD님께서는 원래 아이폰 7 유저셨는데 약정이 끝나가는 시점에 이 아이폰 XS 맥스와 XR이 나와서 이렇게 사신 겁니다. PD님처럼 이미 약정도 끝나고 새로운 아이폰을 바꾸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사셔도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저처럼 약정이 애매하게 남아있으신 분 혹은 난 지금 아이폰에 만족한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번 영상이 존버를 할지 말지에 대해 도움이 되는 영상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아이폰 2020년에 사야 하는 이유 3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디자인입니다. 아이폰은 그동안 2년 주기 아니면 3년 주기로 디자인을 바꿔온 전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2년 주기로 보면 아이폰 10이 2017년에 시작했으니까 그때로 보면 2019년에 새로운 아이폰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3년 주기로 보면은 2020년에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2020년까지 존버하면 우리는 새로운 아이폰을 사용할 수 있어요. 아이폰 10부터 베젤리스 노치 디자인이 적용되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땐 이 노치 디자인이 불안정한 디자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세로형으로 봤을 땐 화면도 커지고 좋습니다. 하지만 영상을 볼 때, 자, 지금은 이제 대영상 시대 아닙니까? 거의 1000만 유튜버 시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노치 디자인이 상당히 불편합니다. 분명 베젤리스인데 베젤리스답지 않게 이렇게 겉에가 잘려 있죠. 물론 이렇게 키울 수는 있지만 이마저도 좀 보기가 좀 매끄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흐름상, 자, 이렇게 홈 버튼이 또 사라지고 또 베젤이 점점 줄어들고 그러다 보면은 이 노치 디자인도 언젠가는 없어지지 않을까요? 이 기술이 점점 발전하면 여기를 싹 없애고 이 화면으로 가득 채운 다음에 이 화면 뒤에 이렇게 덧대가지고 그 안에 카메라를 놓고 이런 기술이 분명히 생길 거란 말이죠. 그러면 2020년에는 이 노치가 조금이라도 더 사라지던가 아니면 완전히 사라지던가 해서 조금 더 완성된 아이폰의 형태를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해봅니다. 두 번째는 5G 지원입니다. 11월 13일 인텔 공식 보도 자료에 의하면 2019년 하반기에 5G 모뎀이 출시 예정이라고 합니다. 인텔 XMM 8160 5G 모뎀이 적어도 2020년 상반기에는 이렇게 상용화가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럼 5G 도대체 왜 필요한 걸까요? 여러분 혹시 VR 카페 가보셨나요? VR 카페 가보시면 이렇게 기기 위에 선이 엄청나게 주렁주렁 매달려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불편해요. 그래서 사실 재밌긴 하지만 오래 하지 못한다는 단점도 있고 그렇죠. 그런데 5G가 상용이 되면 이 선들에서 해방이 될 수 있습니다. 대용량의 데이터를 무선으로 받아볼 수 있기 때문에 대용량의 게임이나 아니면 또 영상 같은 경우도 요즘에는 4K, 8K 이렇게 나오는 추세잖아요. 데이터가 큰 영상들도 쉽게 더 즐길 수 있다는 점에서 5G에 상용하는 피할 수 없는 그런 흐름인 거죠. 이건 저의 추측이긴 한데요. 5G 아이폰이 나오면서 동시에 애플이 VR 기기도 동시에 내놓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한번 해봅니다. 세 번째, 애플페이 지원입니다. 예전에 가로수길 애플 스토어가 생기기 전에
통일이 먼저냐 아니면 애플 스토어가 먼저냐 라는 우스갯스러운 소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생겼죠. 그래서 이런 흐름을 보면은 애플페이도 1, 2년 안에는 정식 서비스가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사실 애플페이는 2016년부터 계속해서 말이 나오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왜 지금까지 지원이 되지 않는 걸까요? 그 이유는 한 2가지 정도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NFC 단말기가 국내에서는 그렇게 많이 사용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게 많이 깔려 있어야지 애플페이를 사용할 수 있을 텐데 그런 시스템이 아직은 부족하다는 거죠. 그리고 2번째는 카드사와의 수수료 문제입니다. 서로의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까지도 그런 부분을 조율하지 못한 것 같아요. 이런 문제가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애플페이는 지원이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애플워치에 대한 국내 소비자들의 선호도도 높아지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애플 생태계도 같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또 올해 9월부터는 앱스토어가 정식으로 원화 결제를 지원하고 있기도 하고요. 또 이런 점을 보면은 국내 정식 서비스를 해야 할 명목들이 하나하나씩 갖춰져 있는 게 보입니다. 그래서 1, 2년 안에는 국내에 정식으로 서비스 되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이왕이면 저의 새 아이폰이 애플페이가 지원되면 좋잖아요? 아이폰 8 2년만 조금만 더 버텨줘. 자, 요미와 함께 아이폰 2020년에 사야 할 이유 3가지에 대해서 같이 보셨는데요. 물론 저의 개인적인 상황, 추측, 팩트도 있었으니까요. 그런 거 감안하시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중간에 떨어지거나 박살이 나지 않는 한 이 친구와 함께 가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쵸? 깨지지 않도록.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번 영상을 보시고 안 되겠다. 이거 아이폰 그냥 사야겠어. 아니면 같이 존버해 볼래? 이렇게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영상도 재미있게 보셨다면요. 좋아요,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요. 구독은 사랑입니다. 그럼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